집단의 힘. 박기현 지음. 박기현 조직심리학자, 호주 국립대 경영학과 부교수, 산업조직심리학, 조직행동의 주 연구 분야다.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경영학 심리학을 전공해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우수 학생을 뽑는 단과대학인 아너스 칼리지에서 학생 연구상을 받았다. 같은 대학에서 산업조직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조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일했다. 약 20년 동안에 어떻게 팀을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여 미국,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세계 다양한 국가와 조직과 팀에 관한 연구로 심리학, 경영학 분야에서 최고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집단의 힘. 추천의 말. 집단의 힘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집단에 대한 깊이 있고 실용적인 지식이 담겨있다. 저자는 의사결정, 창의성, 동기, 또 감정의 협동, 갈등 같이 집단과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정통한 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집단으로 일할 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유명인들이 일화에서 일상생활에서 잘 풀어낸다라고 추천했네요. 이기문 캐나다 심리학과 교수. 또 이 책은 나 또한 행동,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통찰해준다. 집단도 개인처럼 느끼고 기획한다니 다수의 의견에 묻어가기도 하고 남의 모치 보내라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집단의 힘은 저자가 수년에 걸쳐 수행한 다양한 심리학 실험 결과 20여년간 싱가포르 등등등등에서 녹여내 자칫 지루하기 쉬운 학술적인 내용들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집단과 다수가 가진 힘을 소개하면서 집단이 들을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하려면 소수가 더욱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집단의 힘, 따돌림, 선입견, 차별 등등에서 어떻게 집단, 머릿말에서 나는 호주 국립대 경영학과 조직행동을 가르치고 있다. 미래 정치교회를 꿈꾸는 학생, 국제교수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 취직이 목표인 학생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다. 개인 심리나 집단 심리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난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학교 2학년 처음 조직 들은 날이 떠오른다. 그때도 한 학생의 심리학 이론이 실생활에 무슨 쓸모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교수님은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는 심리학 이론은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니다 라며 인간 심리를 아는 것이 어떻게 경영, 마케팅 또 등등에서 의료교육, 사회, 복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 수업을 듣고 나는 심리학의 매력에 푹 빠졌고 이후에 집단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개인이 생각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단에 서로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눈에 보인다는 점도 집단 심리학을 깊이 파고들기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집단 심리학은 집단의 정신, 과정과 행동에 관한 학문이다. 가족, 학교, 친목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보면은 나아가서 목표를 정할 때조차 영향을 미친다.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던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일까?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내 소신에 따른 결정일까? 우리 팀에 세운 전략이 팀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개인 심리와 집단 심리를 구분하고 집단이 개인에게, 개인이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더 분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집단의 힘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팀 조직 구성원들이 토론을 할 때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나는 어떻게 팀을 잘 운영할 것인가? 조직에서 협동심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요소는 뭔가? 그래서 이런 집단에서
나는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권에 속한 집단들을 연구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는 팀, 다른 집단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집단의 비결을 뛰어난 개인이 아닌 탄탄한 팀워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팀워크는 인간 집단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심리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인간은 팀워크를 이용해서 개개인의 능력을 한데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뤄냈다. 나는 이 체계보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팀을 운영하고 싶다 하는 리더에게 실용적인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조직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집단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은 당신의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더 키워주는가 하면 또 어떤 팀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스스로 본론을 일으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자신의 자만한 집단 안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단 심리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심리가 2020년 호주 국립대 자리를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수개월의 집에서 갇히게 되었다. 그때 문득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집단 심리학에 관한 책을 쓰자고 결심을 했다. 책이 이때 말 나왔겠네. 강의 첫날 심리가 무엇인지 헷갈려서 하던 학생들이 강의 마지막 날 되면서 집단 심리로 모든 현상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수업에서 가장 흥미로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집단 심리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 친구이지의 교류가 주었던 소소한 행복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차별과 갈등, 전쟁이 일어난데 이렇게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극적으로 진보했듯이 집단 심리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혼잡한 세상에서 인류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코로나 때 쓰셨구나. 인류 최초의 도구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인류 최초의 도구팀. 자, 석기시대, 철기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시대가 인간의 역사는 어떤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다란 전환점을 맞으며 발전해왔다. 도구들 덕분에 인간은 더 쉽고 빠른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인간의 도구는 손에 잡히거나 눈이 보이는 바늘, 토끼, 컴퓨터,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랜 역사 동안에 인간은 친구,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팀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 인간과 유전자가 가장 유사한 동물인 침팬지도 팀워크를 이용한다. 노새가 우두머리가 수컷을 몇몇 젊은 수컷이 힘을 모아서 몰아내기도 하고, 침팬지들의 팀워크는 공통된 목적, 구축된 동맹, 이렇게 팀과 유사하다. 인지 분업의 장애자 지식 저장소. 인간은 팀워크를 통해서 거대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문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또한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만큼 인간 체계에 맞춰서 자질도가겠다. 이런 자질 중에서 하나인 팀워크 덕분에 인간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시시대의 러시 먹잇감을 구하는 일부터 오늘날에는 새로운 과학 지식을 쌓는 일, 기업과 국가를 운영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 일을 행성을 찾아 나서는 일에까지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팀워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약 2만 년 전에 그려진 프랑스 라르스코 동굴백화는 그 당시 인간들이 강하고 빠른 먹잇감 포획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두고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인간의 팀은 서로 다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졌다. 미국 심리학자 리처드 모우랜드는 청와대들이 팀을 이뤄서 라디오를 조립하는데
구석기 시대의 이미 인류는 이러한 분산기획체계를 바탕으로 분업이라는 협력장치를 사용해서 개인의 장점과 특성을 살림으로써 강력한 팀을 이뤘다. 팀은 각자가 들소처럼 힘이 세거나 빠르지 않아도 들소가 지나가는 자리를 알아보는 팀은 구석기 시대의 이미 인류는 이러한 분산기획체계를 바탕으로 협력장치를 이용해서 개인의 장점과 특성을 살림으로써 강력한 팀을 이뤘다. 팀은 각자가 들소처럼 힘이 세거나 빠르지 않아도 들소가 지나간 자리를 알아보는 팀은 돌멩이로 들소에게 상처를 입히는 팀은 들소가 질 때까지 그 뒤를 쫓아가는 팀은 자 이렇게 했다. 또한 인간은 정보를 팀에게 저장했다. 문자 없던 시대에도 교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단을 이어간 지식 저장법은 후세대 부족원이 되도록 삶의 터전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드웨어, 집단은 소프트웨어. 인간의 팀은 지식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지식을 개발하고 퍼뜨리는 데도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각각 팀을 만든 강이나 바다로 나간 배의 기술자 팀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패한 배고 그 팀이 살아남으면 성공한 배다. 실패한 배에 관한 지식을 가진 팀은 배와 함께 수장되지만 성공한 배에 관한 지식을 가진 팀은 살아남아 그 지식을 전할 수가 있다. 유용한 지식은 집단 성원에서 저장, 모방, 계승되어 집단에 바로 받아들여지고 쓰인다. 성원 중에 과학자가 없어도 인간 집단은 과학 원리에 들어맞는 지혜를 팀이라는 사회적 도구를 사용해서 쌓아왔다. 집단 성원 모두가 똑똑하지 않아도 유용한 지혜와 지식을 쌓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모방해서 활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팀이라는 도구의 원래 사용법이다. 모든 지구상 생명체는 DNA 유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는 네 가지 염기, 어떻게 배열에 대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과 적응하는 인간도 세대를 거쳐서 진화해 왔다. 예를 들어서 북극에 사는 사람들의 눈은 길고 가늘다. 흰눈에 반사된 빛에 적응하여 북극에 살게 된 사람들이 아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진화한 결과다. 이런 인간이 환경의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집단이라는 사회적인 도구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그 지혜를 빠르게 집단 성원에 퍼뜨린 것이다. 자, 인간 개인이 DNA라는 유전자와 조합이자 발현이라고 한다면 집단은 이러한 개인들을 조합하여서 인간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이자 사회적인 생명체다. 개인이 단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거나 신체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고성한 지금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개인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 내 집단 서로와 집단 호흡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느끼고 기억하고 움직인다. 2015년 평창 돌림올림픽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커링이라는 종목에 빠져들었다. 커링의 얼음판에서 이런 것도 있었다. 생판 모르고 앞으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 나와 그것도 나의 팀 내일이 된다. 팀. 인간은 내 집단 선호는 여기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려줬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태어난 지 6개월부터 어린아이들은 점차 외 집단 사람보다 내 집단 사람을 선호한다고 한다. 집단에서 인간의 이러한 내 집단 선호는 심리적인 허울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실존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심리적인 허울을 가지고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는 빨리 돌아가는 여러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괴물이나 강아지 또는 커피 잔 등 얼굴이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면 그것이 곧 감정을 느끼며 살아서 움직인다고 내는 착각한다. 이런 얼굴 인식 센서는 인류 생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람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는 음모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인간에게는 재빠르게 얼굴 인식만을 목적하는 영역,
대리선 다른 동물도 생존에 필요한 심리적인 효용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개구리에서 주식인 파리를 인식하는 일은 생존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개구리 시징은 재벌이 파리를 알아챌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다. 어떤 배경에서 사물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것에 더 파리같이 보이는 그 문점을 인식하는 데 모든 신경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강하게 집단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자, 대표적으로 심리학자 선택 그래서 고르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 번역에서 수업 시간에 타입별의 실험을 소개한 다음에 너는 이렇게 묻는다. 이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1시간 남짓에 속한 홀뿌린 집단인데도 그 성원들에게 포인트를 더 나눠줬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매니저가 되어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보죠. 그 경우에 당신이 속한 인종, 국가, 학교, 지역 등 같은 집단의 사람에게 더 한 번 기회를 줄 건가요? 그동안 같은 집단의 사람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대부분의 학생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 가해자면서 또 피해자일 수가 있다. 버리지 못하는 티셔츠. 또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산 물건을 쉽게 버리지만 자신의 집단을 상징하는 물건은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나선 하이트의 공동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느낀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자신의 옷장을 정리하는 중에 오래된 성조기가 나왔다. 그녀는 성조기가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성조기를 잘라서 화장실 걸레로 사용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불편한지 묻는 질문에 40%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고 성인의 34%, 어린아이의 56%가 이런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벌을 제외한다고 대답했다. 그들의 행동이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끄집하고 싫다고 답했다. 나 역시 그렇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호주 이렇게 3번 이상을 이삿짐을 쌌다. 집단에 적어가는 것은 각자가 속한 집단이 정말로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는 한국이라서 한국의 단점을 누구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에 대한 애착을 없애지는 않는다. 한국이 포르투갈과 축구 경기를 할 때 포르투갈 팀의 피파 랭킹이 더 높다고 해서 포르투갈을 응원하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남의 집단은 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내 집단은 내 신체 일부처럼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이 개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단이 애착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라고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내 집단을 나와 동일시하고 내 집단의 안정을 내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집단은 세대가 잘못되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 한번 몸담은 집단에 애착하는 정도는 쉽게 조절되지 않지만 인간은 소속 집단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꾼다. 나는 이것을 집단 회원권이라고 부른다. 인종이나 성별을 제외하고 국가, 학교, 지역, 회사 등 같은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개인을 집단 성원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집단 회원권을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집단 회원권을 영업을 하고 있다. 내 주변에는 미국으로 30살 때 이민 온 베트남 친구, 8살 때 이민 온 셀비아 등등등등 회원권은 극단적인 성향의 일부 집단이 그 집단을 영속시키기 위한 연료로도 사용된다. 몇 년 전 극단적인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테러리스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적이 있다. 유럽, 미국 등에서 활동하는 이 조직은 상황한 경계를 피하기 위해 숨어 다닌다. 대부분 테러 조직은 이런 이유로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와 의도를 숨긴 채 수행한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벽에 이들의 자설 테러리스트라는 문구와 함께
자살로 재인화하는 수의 적을 적인 자살 테러리스트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붙여놓고도 그들을 기리기도 한다. 죽더라도 집단을 위해서 죽으면 신성한 의미를 부여받고 개인의 영속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집단이라는 것을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